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출생은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보통 가장 우리 산모들이 선호하는 것이 산후조리원입니다. TV에 나오면 연예인들은 2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실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곳은 400, 2주 기준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한 2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00. 하고 2주하고 이제 우리 국가 산모 도우미라고 하죠. 산모 도우미 2주. 그 경제적인 형평에 따라서 공짜 정도 수준도 있고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 보통 한 4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산후조리 기간은 한 6주. 그래서 8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보통 급여 한 30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거라 봅니다. 어느 직장이간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한 달에 급여가 날아가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애를 낳으면서부터 이게 산후조리에서까지 이제 빈부격차에 따라 차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우리 도에는 산후조리 없는 곳이 더 많아요. 그죠? 군부나 이런 곳에는.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죠? 공실률도 보니까 점점점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을 많이 닫아요. 김해 같은 경우에도 폐업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가지고 국공립 유치원을 하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도 지금 통영 같은 곳이나 한 곳에 남은 곳은 경제성이 없으면 곧 그만둔다고 봐요. 그럴 때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비용도 좀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당장은 조금 이런 감은 있습니다만 살펴보면서 그런 취약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과 공공으로의 전환까지도 추후에는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난임부부에 우리 난임부부 정책에 대해서 보통 보면 이제 난임 시술비나 난임부부 이제 한의 난임 치료 시 또 양방 난임 시술비와 중복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난임 부부들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한방 난임 치료와 이제 우리 시술과 병행을 해야 더 효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현장의 목소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한번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한방 난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위한 직접 시술이 아니고요, 그저 3, 4개월 동안 약을 먹고 또 한 3, 4개월 추이를 지켜보고 그러면 7, 8개월이 가버려요. 그러면 보통 우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1년을 이걸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방 난임 치료를 선호하지 않아요. 보통 예산을 내려다 주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올해는 신청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있으니까요. 이 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중에 이제 국가에서 중위 180%까지 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도에서 우리 또 해주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사실상 보통 한 4, 5천 명이 매년마다 하면 10% 이상의 임신하는 이제 여성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 한 명 낳으려고 하면 1억 6천 보통 우리가 출산에 들어가는 돈이 1억 6천 들어간다면 거기 비하면 출산만 낳고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즉시즉수에 돈을 하면 예전에는 이게 우리 임산부들이 직접 청구를 해가지고 임산부한테 직접 돈을 줬거든요. 그 절차가 너무 복잡더라고요. 근데 이 개선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인데,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떼먹지는 않겠죠. 떼먹지는 않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공공기관이 어찌 보면 사적인 영역에 너무 오랫동안 미수금을 달아놓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산보다는 제일 중요한 예산이라 생각해요. 도로하고 건물 지으면 뭐합니까? 안에 사용자가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보다도 제일 서둘러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 내년부터는 이 밀린 금액 다 포함하고 내년 예산까지 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꼭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 보시면 누군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19년에 학교 방화 셔틀에 끼어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현재 서홍이입니다. 서홍이 가족들은 아직도 2019년 9월의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서홍이가 일어날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매일 간병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옵니다. 현 시점에서 어머님이 가장 두려운 것은 처음에 그 많았던 관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억하고자 교육감님께 향후 서홍이에 대한 지원 방안과 서홍이 가족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책임감 있는 향후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어른들이 안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일이었다라는 반성도 하고 지금 이후에라도 아이들의 안전은 어른들 책임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홍이는 삼형제입니다. 제 큰형이 동생이 다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엄마한테 보낸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깨어나서 막내 동홍이랑 같이 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평소 늘 말씀하시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서홍이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